네, 안녕하세요. 경기진협 25년, 26년 대학 비교 을지대 편을 맡은 금천고 전중수입니다. 네, 저는 금천고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 약수령 논술팀 간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경기진협의 약수령 논술팀의 자료집이 나오는데요.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일단 을지대에 대해서는 전형별 주요 변경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형별 주요 변경사항을 보시면 사실 저희 학생들에게 가장 크게 적용이 될 변화는 논술 우수자의 논술 비율 변경입니다. 그 을지대도 약수령 논술 시행교로 많은 학생들이 논술에 응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논술 비율이 70에서 80으로 상향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 반영 점수가 더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논술의 영향이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좀 특이한 점은 사회기업 및 배려 대상자 전형이 보통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선발을 하죠. 을지대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서류 100으로 선발을 했다가 올해는 약수령 논술로 선발을 합니다. 이 점이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을지대를 이해를 하려면 일단 캠퍼스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점을 알고 학생들이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을지대 같은 경우는 그 대전은 의대밖에 없고요. 의정부랑 성남캠으로 나뉘어지는데 북부 친구들이 의정부 캠에 다른 전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의정부 캠은 사실상 임상병리학과랑 간호학과만 있는 캠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유전공학부를 모집을 하기는 하는데 2학년부터는 다 성남캠의 전공, 첨단학부, 자연계열학부, 인문사회계열학부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성남캠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을 염두하고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교과 전형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학교장 추천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이 있고요. 나머지 전형들이 있지만 경기도 학생들에게는 크게 해당이 되지 않는 전형이고 이제 지역균형이 교과 전형이 메인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체제는 이제 간호대학이 2하 8이고 보건과학대학은 1개 4 이렇게 수능체제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모집 단위는 수능체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은 이제 교과 100이고요. 교과 점수 반영 방법에서 특이한 점은 없는데 이제 반영 교과목은 국영수사, 과학, 한국사까지 반영을 하고요. 석차 등급이 나오는 모든 과목, 학생들이 이수한 전 과목을 반영하게 됩니다. 진로 선택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을 반영하는 다른 대학이 많이 있는데 을지대 교과 전형에서는 진로 선택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등급에 따른 급간표는 사실 6등급까지는 고르게 2점씩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6등급에서 7등급에서 이제 20점 차이가 나는데 사실상 6등급 이하 학생들이 을지대에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5등급까지만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뉘죠.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뉘고 이제 이 전형이 작년과는 이름이 조금 바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그 면접형 같은 경우는 자기 추천 전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류형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미래인재 전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형에는 이제 그 서류 4배수로 1단계 선발을 하고 2단계에 이제 면접 30%를 반영하는 그런 전형이고요. 서류형은 그냥 서류 100으로 일괄 선발을 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예시 질문을 요강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의 생기부 활동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질문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교과 활동들이나 아니면 이제 창체 활동들에서 했던 활동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으면 면접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논술 전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수령 논술이고요. 약수령 논술이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논술우수자로 이제 214명을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기업 및 배려 대상자로 37명을 선발을 합니다.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사회기업 및 배려 대상자의 모집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모집 단위별로 조금씩 2명, 3명 이런 식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의 이제 작년 입결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인기 있는, 특히 이제 간호학과가 가장 인기가 있죠. 근데 작년 간호학과의 논술 최종 등록자 50% 합격생의 논술 성적을 보면은 약수령 논술이 만점이었습니다. 이제 논술 최저 점수로 내려가면은 이제 간호학과도 점수가 좀 내려가기는 하지만 140점 만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간호학과는 의정부캠이나 성남캠 모두 140점을 받은 학생이 50%의 위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술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술 준비를 조금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나머지 학과들은 좀 편차가 있기는 있었지만, 보건계열 내에서는 좀 편차가 있긴 있었지만, 네, 조금 이런 안경광학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경영 같은 경우는 꼬리가 조금 길게 내려오는 경향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저희가 염두에 두고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유전공학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부에서 모집을 하기는 하지만 2학년부터는 성남캠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는 점, 첨단학부, 자연계열학부, 인문사회계열학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능 전형인데요. 사실은 이제 수능 전형은 학생들이 잘 관심을 안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가 을지대의 수능 반영 방식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좀 제안을 해볼 만한 대학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반 전형 1과 2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단 좀 특이한 점은 일반 전형 1에서는 교과 평가를 반영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서의 교과 평가만 반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을지대는 일반 전형 1에서 교과 평가를 10% 반영한다라는 점, 이제 원래부터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이 없었고요. 일반 전형 1에서는 3과목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집 단위에 따라서는 수학, 영어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국어나 탐구에서 한 과목을 고르게 하거나, 아니면은 국어나 영어를 베이스로 하고 수학이나 탐구에서 한 과목을 고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전형 2는 2개 해서 50, 50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과목을 잘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 1이나 2, 을지대 정시 전형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탐구는 2과목 평균 반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은 이렇게 국수탐에서는 100분위 점수를 반영을 하고요. 영어는 등급 점수, 한국사도 등급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를 합니다. 영어 등급별 급간 점수가 1, 2, 3등급까지는 5점씩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3, 4, 5, 6, 7등급은 이제 10점씩 낮아진다라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 입결을 보면은 일반 전형 1, 그러니까 3과목 반영이었죠. 거기에서는 대부분 2에서 4등급에서 형성이 많이 됐습니다. 일반 전형 2에서는 대부분 2에서 3등급. 왜냐하면 2과목 반영이기 때문에 2에서 3등급에 많이 형성이 됐고요. 사실 이제 경기권에서는 인천대나 가천대, 가톨릭대 정도가 4과목을 반영하는 마지막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정시대학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대학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톨릭대는 4과목을 반영하는 일반 전형 1이 있고 일반 전형 2가 또 있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4과목을 다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2과목이나 3과목만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을지대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영어의 급간별 3등급까지 보시면 급간별 환산 점수가 꽤 후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2등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95점으로 100분위 환산을 해주기 때문에 영어를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좀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출 방식인데요. 일반 전형 2는 비교적 쉬운데 일반 전형 1은 점수가 조금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100분위 점수 반영을 하고 영어는 등급에 따른 환산점 반영을 하죠.
이 지식구 81 영어 3등급을 받고 뭐 탐구는 60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건과학대학의 임상병리학과를 지원했던 한 학생의 사례를 들어서 점수 계산을 해보면 보건과학대학 그 자연계열로 구분이 되는 학과이기 때문에 수학은 81점 곱하기 0.4죠. 그 다음에 영어는 90점으로 환산되고 곱하기 0.3. 국어가 탐구보다 잘했기 때문에 국어에 곱하기 0.3를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곱하기 8.1을 해줍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기본 점수 90점이 있고요. 한국사 가산점 5점을 더하면 768점. 어디가에 공개된 이 학생의 점수가 768점이 되는 거죠. 그 이 학생 점수로 그냥 대강 그 계산을 해보면 한 82에서 83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100분위 점수 평균이. 그렇게 그 100분위 세 과목의 100분위 평균이 83점 정도 되면은 요렇게 뭐 임상명리학과에서 작년 합격권이었던 768점 정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 점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작년도 입시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 자기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요거 올해는 면접형이라고 말씀드렸죠. 면접이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집 단위에 따라서는 점수가 조금 길게 꼬리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고요. 미래인재 올해는 서류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면접형보다는 다소 입결이 조금 높게 형성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50% 컷과 이제 최저 점수, 논술의 최저 점수까지 공개가 되는데요. 논술은 140점 만점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학과는 의정부캠이나 성남 50% 컷 점수가 다 만점이었죠. 그러니까 이 점을 학생들한테는 꼭 이제 알려주시고 지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과 전형, 지역균형 전형인데요. 당연히 이제 간호학과는 점수가 좀 높았고 나머지 학과는 그 보건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좀 점수가 높기는 했는데 의료경영이라든지 나머지 모집 단위는 점수가 좀 길게 내려오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정시 일반 전형 1은 아까 말씀드렸죠. 점수가 그렇게 직관적이지는 않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768점 정도가 100분위 한 83점 정도로 환산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점수도 이제 거꾸로 역산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일반 전형 2는 조금 직관적이죠. 왜냐하면 이제 50, 50을 들어가는 점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산점이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뭐 1등급이 5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요 점수를 그냥 나누기 10 하시면 두 과목의 100분위 평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참고사항으로는 사실은 성남이 메인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북부권 학생들은 그래서 의정부 캠에는 임상병리랑 간호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제 알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의정부 캠에서 1학년을 다니기는 하지만 이제 2학년부터는 성남 캠으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런 점을 꼭 이제 염두하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인문사회 계열에 조금 특이 전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에는 잘 없는 전공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대학에는 좀 없는 전공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을 좀 학생들이 기억하고 지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남캠에 있는 인문사회 계열에는 레저산업, 뷰티아트, 시각디자인, 사회복지, 아동청소년 상담, 중독상담, 장례산업 이런 전공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취업이 잘 되는 과들도 몇 개 있죠. 그런 전공들을 원하는 인문 친구들이 있다면 선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회기업 및 배려 대상자를 논술로 선발한다는 점이 좀 특이한데 이제 경쟁률에 영향을 크게 받잖아요. 모집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꼭 염두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위권 학생들이 약수령 논술로 꼭 고려해 볼 만한 대학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시 수능 성적이 세 과목 또는 두 과목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중위권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뭐 이제 4등급, 5등급만 계속 나오는 네 과목을 다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일부 과목만 가지고 정시에서 승부를 볼 거냐 이런 점에서는 좀 고민해 볼 만한 대학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을지대 설명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